프리미어리그 축구팀 토트넘 핫스퍼의 잠재적 우승 확률이 상당히 낮은 0.2%로 책정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실수함 없이 공식 기록을 하고 있는 사파리의 데이터를 토대로 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시즌을 시작하기 전 토트넘이 그다지 인상적인 행보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상외는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은 토트넘 핫스퍼의 이번 시즌 활약에 큰 기대감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지난 시즌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지휘 아래 팔계집처럼 부패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은 어쩌면 예상 가능했습니다. 리그에서는 미근한 중간 순위인 8위에 머물렀고 유럽 축구 대항전에 출전하는 것도 실패, 운영하는 모든 컵 대회에서 일찌감치 탈락, 그래서 이번 시즌이 무의미해짐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이 콘테 감독의 임기 동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서 사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지휘 기간 동안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상한 상황에서 에이스 해리 케인은 연합을 떠나 그의 대체자를 찾지 못하면서 팀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대회전의 낙폭이 깊었던 토트넘 핫스퍼는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며 홈런 스윙을 휘두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는 성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적인 축구 전략은 팀의 실력을 사려깊게 향상시켰고 전 포지션의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팀의 선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해리 케인의 빈자리는 톱으로 우뚝 선 손흥민이 메우면서 제임스 매디슨이 완벽한 동반자로 나서 주었습니다. 이브 비수마와 파페마타 사르는 지난 시즌의 부진을 차근차근히 극복하며 토트넘 중원의 주요 동력권이 되었습니다. 굴리엘모 비카리오는 매 경기마다 백사장 용의 강인함으로 위고 요리스의 존재를 그림자로 만든 반면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반더베흐는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 팀의 수비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매 경기마다 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반영하는 결과들을 생성하고 계속해서 나아갔던 토트넘 핫스퍼는 리그 내 10경기에서 무패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스널,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강력한 상대들에게도 밀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선두를 유지하면서 우승 후보자로서의 주목받는 리더 포지션을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첼시전에서는 2명의 선수가 퇴장을 당하고 2명의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큰 악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인을 유지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내리는 등 팬들을 깊은 감동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결국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첼시에게 1대4로 패하면서 리그의 11번째 경기에서 첫 패배를 당했고 또한 울버햄튼 원더러스전에서도 후반 막바지에 연속 실점을 당해 1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10경기 무패 행진 이후에는 2연패를 기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토트넘 핫스퍼의 리그 순위는 4위까지 추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 우승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당장 7위 맨체스터 시티와의 점수 격차는 단지 2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경기에서 승점을 차근차근히 쌓아나가면 마지막 순간까지 우승 가능성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의 반응은 토트넘 핫스퍼의 우승 가능성을 예상보다 높게 보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는 축구 통계 전문 매체 롭타의 통계를 이용하여 프리미어리그, PL, 구단들의 우승 가능성을 측정하였고 이를 통해 토트넘 핫스퍼의 우승 가능성이 0.2%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거의 무의미한 수치이기 때문에 결국 우승 가능성은 사실상 무시해도 좋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이번에도 맨체스터 시티가 가장 가능성 있는 우승자로 예상하였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우승 확률은 압도적인 87.1%였습니다. 이외에도 리버풀은 7.2%, 아스널은 5.3%, 아스톤 빌라는 0.1%의 우승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연속 10라운드 무패 기록과 처음 3개월 동안 3번의 감독상을 수상하며 역사적인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팀이 연속 2패를 기록한 후 영국 언론과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의 물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문과 전문가들이 태도를 바꾸어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을 비판하며 이 나라에 의식 있는 많은 축구 팬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12일 톡스포어트는 토트넘의 전 미드필더 제이미 오하라가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을 크게 비판하고 울버햄튼 원더러스와의 경기 후 팀을 떠나야 할 선수들을 지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역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포스테코글루의 전술 실패를 비판하고 이것이 경험 부족한 감독의 한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석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토트넘을 처음 10위 안에 들 것이라고 예상했던 신문과 전문가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들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토트넘이 10경기 연속 승리할 때는 조용하다가 2연패하자 마치 초등학생처럼 내 말이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중 포스테코글루가 울버햄튼에게 실점할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전술 지시를 했지만 에릭 다이어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포스테코글루의 말을 무시한 것으로 팬들에게 놀라움과 실망을 안겼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축구 잡지를 통해 알아볼 것입니다. 토트넘은 11일 영국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에서 울버햄튼에 1대2로 패배했습니다. 경기 막판 5분 동안 연속 2골을 내주며 패배를 맛봤습니다. 첼시전에 이어 토트넘은 다시 한번 패배를 경험하며 26점으로 4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영국 축구 전문가들이 반응했습니다. 톡스포어트의 축구 전문가 제이미는 우리의 플레이 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 당신은 스코틀랜드 리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셀틱이 최고지만 다른 팀들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당신은 최고 수준의 팀과 맞서고 있다. 울버햄튼은 홈에서 강하고 뛰어난 선수들과 유능한 감독을 가지고 있다. 계속 어리석은 실수를 하고 무모한 플레이를 한다면 한 점을 얻는 것도 나쁜 결과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미는 또한 교체 선수들이 충분히 좋지 않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제이미 오하라가 영국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이 마치 그가 최고 전문가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대해 우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이미 오하라의 비판에 반박하면서 포스테코글루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3개월 동안 무패 기록을 세운 유일한 감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울버햄튼의 1대2로 패배한 후 포스테코글루의 의미심장한 인터뷰가 일부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마지막 순간에 상대에게 역전을 당하며 탈의실 분위기가 꽤 침체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특히 그 상황이 너무 늦게 발생했고 그런 고통은 축구의 일부분이죠.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수들의 노력과 헌신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울버햄튼과의 경기는 항상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우리가 버티지 못했죠. 감독은 터치라인에서 매우 실망한 듯 보였고 소리를 질렀는데 오늘 경기에서 감독님을 가장 실망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전반전에는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을 가졌을 때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플레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발 라인업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4명의 수비수 중 3명이 첫 선발로 나서면서 우리는 이전과 같은 전술적 유연성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인터뷰를 들은 일부 전문가들은 인터뷰의 뉘앙스를 통해 볼 때 팀은 공을 가졌을 때 적극적으로 전방으로 공을 보내야 하며 망설이거나 가로 패스나 후방 패스를 해서는 상대의 압박을 뚫지 못하고 계속 후퇴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공의 소유권이 상대에게 넘어갈 때 팀 전체가 즉시 압박을 가해 공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터치라인에서 다이어에게 앞으로 나가 상대에게 압박을 가하라고 소리쳤지만 다이어는 자신감이 없어 주저하다가 상대에게 제압당하며 경기 내내 팀이 수비에 매달리게 만들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격분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제이미 오하라가 지난 시즌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낮추고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면서 패배했다고 비판한 사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플레이하고 수비 라인을 낮추어도 에릭 다이어가 센터백일 때 많이 패배했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하고 수비에 불안함이 있음에도 수비 라인을 올려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도 인식하고 후반전 시작 전에 선수들을 하프라인으로 모아 전술적 지시를 했습니다. 손흥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비 라인이 계속해서 뚫리며 후퇴하자 수비 코치 매트 웰스는 후반 83분경 다이어를 터치라인으로 부르며 수비 위치를 조정하고 전술적 지시를 하는 장면이 중계 화면에 포착되었습니다. 그 전술 지시 후 5분 만에 토트넘이 첫 실점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문제의 원인이 다이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특정 선수를 지목해 비난하지 않은 절제력과 품격을 보여 팀워크를 해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1세 유스 출신 애슐리 필립스를 투입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아직 최고 수준의 경기에서 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며 다이어에게 문제가 많음에도 다른 선택지가 없어 마지막 10분을 버텨줄 것을 바랐던 것이 이날 경기 포스테코글루의 진짜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기 후 프리미어리그 채널 매치데이 리뷰에 출연한 앨런 시어러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 상위권 경쟁을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비록 연속 2패를 겪고 주요 선수들이 빠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들이 시즌 중간 휴식 후 재정비하고 개선한다면 시즌 초반에 강한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 토트넘이 상위권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지만 현재 토트넘은 상위 4위 경쟁을 할 충분한 능력이 있고 여러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들은 일부 전문가들은 앨런 시어러가 토트넘의 능력을 매우 정확하게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8위였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모리뉴, 콘테, 누누 산토스에 이어 팀을 맡아 3개월 만에 팀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들은 수비적인 축구로 팀을 이끌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즉시 전임 주장이 문제의 근원임을 파악하고 140년 동안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공격수로 변모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시어러는 긍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시어러의 날카로운 분석과 평가에 따라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이 토트넘을 재건하고 리그 상위권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며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